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어제 LA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총 4개의 상을 휩쓸면서 정말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어제 기대에 찬 현지 분위기를 우리 윤성훈 평론가가 어제 오전에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활기차십니다. 네. 거기 지금 몇 시예요, 근데 지금? 지금 여기는 오후 2시 30분 조금 넘었네요. 네. 아, 그러셨군요. 어제 그 봉준호 감독이 저녁에 술 마셔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많이 드셨습니까? 네, 같이 마시지는 못했지만 이제 관계자에 따르면 아마 늦게까지 드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또 약속을 잘 지키는 봉준호 감독이네요. 근데 원래 술은 잘 못 드신다고 합니다. 아. 하도 수상소감을 많이 말하다 보니까 좀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네. 얘기까지 했다. 아, 미천 떨어져서 네. 임기영 부연으로도 한 말이었군요, 그 얘기가. 네. 그 어제 이제 저희하고 방송하시고 난 다음에 이 햄버거 가게라는 키워드가 헤드라인에 떴어요.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일상 속에 있는 단어 햄버거 가게. 이게 우리 국민에게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번에도 이제 분위기를 한번 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전달해 주시죠. 어제 관련해서. 네. 일단 그 시상식장의 분위기가 사실상 저는 어제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작품상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그 시상식장의 분위기 자체가 정말 기생충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이 각본상을 가장 먼저 받고 그때부터도 그 아카데미 투표에 참여한 그 아카데미 멤버들이 다 너무나 뜨겁게 열광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줬었는데요. 그 분위기가 이제 감독상과 작품상까지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항상 작품에 대한 후보로는 좀 갈릴 수는 있지만 이번에 기생충의 수상은 정말 받을 만한 작품이 받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우리 국민들 정말 요즘에 하도 즐거운 소식이 없다가 어제 기생충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 번만 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제일 중요한 게 작품상이잖아요. 이 작품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지금까지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한 번도 그러니까 91년까지죠. 올해가 92년째. 그렇죠. 91년 동안 한 번도 외국어로 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카데미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 또 그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없었고 그것도 이제 60년이 넘은 이야기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역사가 다시 쓰여지려면 또 다른 또 64년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봉준호 감독이 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오스카식에서 허락을 한다면 이 트로피를 텍사스 전기톱으로 5개로 나눠서 가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수상 소감은 뭐예요? 왜 전기톱으로 이 아까운 상을 자른다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 영화 시리즈의 그 제목을 좀 인용해서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네,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고 또 존경해왔던 그런 감독들과 똑같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상까지 받게 되니까 그것을 똑같이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한 건데 이때까지 봉 감독이 항상 그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면서 하는 수상 소감들이 다 거의 어록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재밌고 또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 그 멘트가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트위터에도 난리가 났던데 사실은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배우는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 원래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렸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권에서는 좀 그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린 그런 문화 인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을 받으니까. 네. 기생충이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게 돼서 아마도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의 그런 예술성, 문화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대중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상당히 또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시상식 시작 전에 평론가님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1917이 기생충보다 근소한 차이로 조금 앞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살짝 비추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것처럼 실제 전쟁 영화의 감동을 담고 있는 소재가 매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또 좋아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어제 것만 두고 본다면 아카데미가 좋아하는 소재 트렌드가 변했다거나 아카데미 시상식의 방향이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뭐랄까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쟁 영화는 잘 만든 전쟁 영화는 언제나 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부분도 있고 휴머니즘도 들어가고 또 전쟁의 참상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어느 시기에나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1917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너무나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이고 그런 부분이 많은 그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작품상 후보까지 강력한 후보로 이렇게 올라 있었는데 기생충과의 경합에서는 결국에 기생충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볼 게 아까 이제 작품상 얘기했지만은 이 외국어 영화가 각본상 탄 게 사실은 또 상당히 중요하다. 네네. 네, 우리도 사실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평론가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게 미국에서 통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작년 이제 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기생충이 선보였을 때 그때부터도 그 번역가인 달시 파켓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인들 영어권 네이티브들의 어떤 정서에 맞게 정말 잘된 번역이 잘 전달이 돼서 사실은 거의 다 한국적인 영화라고들 많이 기생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어권 관객들에게도 호응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의미 전달이 중요할 텐데 예컨대 달시 파켓이 한국 20년 이상 거주했지만은 이제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은 또 봉태일이 우리 봉준호 감독이 의미를 도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예컨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이런 식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조여정 씨가 거기 나오는 이제 충숙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한테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이런 짜파구리 같은 거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람동으로 했거든요. 람동. 그러니까 람돈. 라면과 우동을 섞어가지고 수저를 만든 거죠. 람동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달시 파켓과 친분이 있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람동이라는 거 그 사람들도 원래 아는 단어냐, 원래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이제 새롭게 그걸 한번 조합을 해본 거죠. 시도를 해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고 어차피 또 이제 이미지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약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짜장면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거기에 막 고기 들어가고 그렇게 만든 그 음식 어쨌든 간에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람돈이라고 하는 말을 참 생각해낸 것도 대단한 거인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영화가 또 성공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어제 수상식에서 CJ 엔터테인먼트의 이미경 대표가 가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이게 배급사나 이제 흥행,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또 같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수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생충은 물론 너무나 훌륭하고 그 작품 자체만으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는 작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는 작품들 다 훌륭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프로모션이 많이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제 그런 걸 다들 합니다. 모든 작품이 오스카 레이스 어떤 캠페인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CJ가 이번에 참 잘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개봉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상영관을 늘려가면서 입소문을 유도를 했고 그리고 오스카
그 아카데미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모션이라든가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봉준호 감독이나 송강호 씨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잘 참여를 해줬고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 감독이 그런 어떤 캠페인을 펼치면서 본인의 감독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도 너무나 잘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뭐 홍보하고 배급사의 역할 이런 것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 미국에서 한 1,000개 정도 되는 극장에서 네. 상영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면 수익이 좀 어때요?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관객수를 따지지 않고 매출액으로 따지는데요. 네. 그 순위가 거의 지금까지 그 북미권에서 개봉한 외국어 영화 중에서 한 6위 정도를 달리고 있다고. 네, 그리고 이제 더 넘어설 수도 있겠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상당히 흥행 성적이 좋은 거죠? 그 정도면.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가 혹은 미국 영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사례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에 네네. 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뭐 영화 서치 이런 네. 것들도 보게 되면은 네네.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건가요? 다양성이 확장되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확실히 좀 다양성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실 미국 사회가 다문화 다인종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화 속에는 백인들 또 특히나 남성들 주인공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유색 인종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화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배제되고 영화가 많이 제작됐었다면 지금은 조금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그런 작품들도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시상식 많이들 보셨겠지만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다양성을 위해서 뭐 흑인 여성, 또 여성 합창단, 네. 여러 이제 코러스들 뭐 이런 분들의 구성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조심해서 잘 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윤성훈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